이제 우리 상담사가 이제 그 PTSD, 복합 PTSD 이런 이제 내담자가 있을 때 그 트라우마 장면을 이제 첫째 언제 좀 들어가야 될지, 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개입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그 시기를 볼 때는 먼저는 이제 이게 내담자가 복합 그런 외상이 있는 내담자, 혹은 복합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중복 장애, 이제 공존 질환이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 ADHD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1차적인 어려움 말고도 친구 관계면 뭐 거의 있는 내담자들은 왕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부분 2차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가족 관계 어려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친구 관계,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가족이나 친구에서 보통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발달력에서는 왕따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의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이제 내담자 혹은 뭐 복합 외상, 이런 이제 내담자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제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먼저 다뤄야 되냐에 대한 그 순서를 먼저 정하는 부분을 살펴본다면, 현재 이 내담자가 자살에 대한 부분이 있거나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어떤 상담의 우선적인 접근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살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도 현재 자살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거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되니까 자살을 다뤄야 되고, 지금 자살에 대한 이런 정서 조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복합 외상을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안전하게 하는 거죠. 상담 관계에서. 그다음 두 번째 또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이제 그 외상이 과거에 있던 그런 내담자들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어떤 외상의 자극이 아주 작은 단서랄지라도 자극에 노출되면, 그게 중성 자극이라 할지라도 되면은 다시 그 과거의 경험들이 또 되살아나서 그때 당했던 그런 외상이 다시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생각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팝업창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공황으로 호흡 증세가 올라온다든지, 되게 이제 뭐 감정들이 굉장히 압도당할처럼 있다든지, 혹은 더 심한 경우는 해리까지 나타나는 그런 이제 PTSD의 증상들을 다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다 다룰 수 없을 때 이제 순서적으로 한다면 자살을 먼저 다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 공황이라는 것은 호흡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굉장히 내담자가 불편해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거나 뭔가 단체 생활을 하는데 계속 공황이 오게 되면 바깥에 나가는 게 꺼리게 될 거고, 관계를 맺는 데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처리할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러면 1차적인 증상에서 공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선 가장 이제 공황에 대한 거는 호흡이라든가 또 뭐 바디 스캔이라든가 근육 이완 이런 걸 통해서 그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괜찮아지죠. 거의 80% 이상의 호흡으로 좋아지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우선 급할 때마다 이 상황에서 약간 안정화시켜주는 안정화 기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살과 이런 공황에 대한 것을 호흡으로 안전화 기법이 된 다음에 상담자가 내담자하고 이제 라포가 형성됐다고 상담자가 느껴지잖아요. 트라우마를 다루려고 하면 우선 신뢰가 되어야지 자기의 외상에 대한 부분이 안심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라포가 형성되기 전인데도 상담자가 너무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일찍 접근한다든가 너무 일찍 꺼내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그 내담자가 신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꺼내는 동시에 이것들을 다시 이렇게 내담자가 감춰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가 반드시 확인되는 거, 이것 또한 안전화된 치료 환경을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됐다고 생각되면은 내담자하고 이 트라우마에 대한 관련된 그 사건, 지금 현재 사건은 뭐냐면 그 노출되는 단서, 어떤 사람은 소리, 아니면 옷, 비슷한 체구,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입던 옷, 비슷한 체구만 봐도 자기가 왕따를 당했던 그 사건들이 떠오른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왕따에 대한 이런 친구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굉장히 큰 외상이에요, 왕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가해자가 분리 조치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반에 있거나 같은 학교에 있거나 이러면서 계속 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가 실질적인 단서가 되고, 실질적인 단서가 아니라도 비슷한 체구, 뭐 입던 옷, 모자, 뭐 목소리, 뭐 소리가 높아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촉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당했던 그 왕따의 장면들이 확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 가해자가 나한테 했던 이야기들이 떠올라. 야, 이 머저리야, 바보야,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뭐 너 아주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다. 너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다. 막 이렇게 그 가해자들이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가해자는 다 잊어버리지만 내담자는 그런 소리들을 다 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소리가 떠오를 수도 있고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극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촉발이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내담자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보면 만나고, 아니면 비슷한 단서가 있고, 아니면 그 가해자 친구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단서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경우는 이걸 자체를 분리를 시키면 되지만 학교 법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뭐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뭐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합의를 했다든지 뭐 용서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같은 학교에 다닌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그 노출 환경에 내담자가 처해져 있을 때는 내담자가 받는 심리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위험한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다루긴 다루어야 돼요. 그럼 이제 언제 다루냐? 그럼 아까 안전한 환경. 두 번째는 내담자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 있잖아. 이 이야기를 어디서 시작하냐면, 내가 왕따를 당했어요도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그 가해자가 볼 때 그 가해자와 비슷한 단서 노출들이 뭐 그게 중성 자극이라 할지라도 있을 때 여전히 호흡이 올라오고 뭐 기절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절도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이 형태가. 그런 장면으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현재의 장면에서 상담사가 충분히 이걸 다뤄야 돼요. 다룬다라는 건 뭐냐면, 내담자가 이 공황이 올라오거나 뭔가에 이런 것들이 호흡 곤란하거나 그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 심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담자가 그때 외상 당시에 일대 다수잖아요, 대부분. 일대 다수에서 뭐 7명, 8명, 어떤 경우는 3명이 포진되어서 둘러싸여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봐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있어도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어때요? 사실은 꼼짝 못 하잖아. 좀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우리 사람의 몸이에요. 근데 1대 다수 안에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그 포스, 그 집단의 그런 어떤 힘, 그 특히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이러면은 내 머리도 마비되고 몸도 마비되고 모두가 마비된 상태예요. 그때의 그 감정의 그 시간에 머물러서 아무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포, 기억, 인지, 정서가 모두 다 사실 얼려진 상태라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상태가 10년이든 5년이든 3년이든 20년이든 그게 그대로 얼려진 상태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뭐 어찌어찌 해서 왔는데 왜 이 시점에서 나느냐면, 뭔가 이제 이 시점에서 촉발되는 단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촉발되는 단서를 충분히 다루고, 바깥의 장면, 촉발되는 단서를 다루고, 이게 지금 내담자에 대한 이게 호흡 곤란이나 공황이 왔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이 환경에 촉발되는 것을 충분히 다루고, 그리고 다루고 나서 이제 이 내담자가 상담 시간에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노출 치료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간직해서 얼음되어 있는 것 자체인데 선생님 앞에 이제 노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언어의 노출이 먼저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노출이 충분될 때 상담사가 이제 그거를 안아주고 담아주고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힘들었겠다. 어떻게 견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내담자가 얼려진 것들이 일부가 이렇게 이제 풀려지는 거죠. 그런데 풀려지는데 이제 풀려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고 뭐 여전히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탐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렇게 탐색이 됐는데 여전히 이 내담자가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 지금 현재 장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은 상담자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삼자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담자에게 힘이 생겼잖아요. 힘이 예를 들어 이 정도로 생겼다고 해봐. 이만큼 힘이 이제 생겼다고 차올랐다고 생각해. 그러면 사실은 직접적인 것은 내담자가 힘이 전혀 없는 내담자는 대상을 마주해서 트라우마 기억에 들어간다기도 이야기를 못해요. 왜?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 대상이 커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같으면 약간의 힘이 비둥해져서 상담사가 도와줘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이 트라우마 작업에 들어가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그 상황의 상처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힘이 있어야지 그게 사실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지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이 부분의 장면을 하게 하면은 내담자가 아직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이 얼려 있기 때문에. 그럼 조금 얼음을 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중학교 때는 어떤 것이 그럼 이제 다 패턴이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충분히 좀 하고 나서 났는데 이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상담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야기하고 나서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담자들이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요. 왜? 이 과거 장면을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 그것에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내담자가 이제 이거를 직접 마주대해서 얘기하는 게 정말 이 내담자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제 이 힘이 좀 생겼다고 생각할 때, 이제 그 장면의 그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자. 근데 여기에서 해야 될 때, 만나보도록 해야 될 때, 직접 그 친구들이라고 호칭하는 게 되게 조금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 꼴도 보기도 싫고 마주대하기도 싫어하거든요. 아예 이야기 자체를 하고 싶지 않고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불러서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임상 경험상 오히려 이제 그런 장면에 들어갈 때 먼저 외제아로 그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가해자들에 대한 별칭을 먼저 조금 이렇게 정하는 게 필요해요. 저하고 이제 집단을 많이 해보신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아주 그냥 비열하게 했던 그 행동들, 그런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별칭을 짓고 그 별칭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부르도록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별칭을 얘기할 때 뭐 늑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아주 뭐 쪼발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아주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늑대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면 뭐 어떤 이제 내담자들은 그 새치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외제할 때.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이름을 이제 새치혀 1, 2, 3, 4, 5, 6, 7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각각의 이름을 해도 돼요. 근데 각각 이름을 하기에는 이제 서로 기억력이 어려우니까 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새치혀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할 때 화를 내봐라는 것은 사실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담자가 화라는 것이 먼저 내고 싶은 내담자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한 것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화를 내봐라고 상담자가 먼저 조건을 걸어버리면 내담자가 하고 싶은 이 이야기에 재구성할 기회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박탈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그 장면에 가서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포지션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좀 이렇게 해봐라. 그려봐라 해도 되고, 뭐 소품이 있으면 뭐 세워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이런 뭐 종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뭐 해봐라 이렇게. 아니면 종이 이런 것들을 뭐 그림 같은 거, 뭐 잡지 같은 거 찢어와서 뭐 해도 되고 다양한 방법은 있어요. 그냥 뭐 안 되면 제가 휴지나 아니면 볼펜으로도 하기도 해요. 줌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직접 그 세치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 외상을 입었던 나는 되게 어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7살이 있고 5살일 수도 있고 뭐 10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7살의 내가 직접 그 세치혀들에게, 그룹들 세치혀 그 악당들 세치혀 악당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현재의 내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지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담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담자가 자기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나가고 그 공간을 재구성하고 재배치하고 자기 이야기를 다시 해 나갈 때 이제 이 내담자가 새로운 자기 삶의 그 상처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큰 맥락 안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시는 것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아집니다. 좀 세부적인 부분들은 더 다음 또 부분들을 더 다룰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